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것은 그나마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유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야 됩니다. 법원이 드디어 헌법과 법률에 의한 수사권, 기소권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이 황당한 일을 진행해온 공수처에 수사를 이어받아서 무리한 구속 기소를 할 것이라면 후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네, 즉시 석방 요구를 했는데요, 강 부대변인. 네. 즉시 석방 요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히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지만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니까요. 전 정치권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결국은 법대로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쯤에서 검찰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어떤 검찰이 구속 기소하는 것에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차원일 수도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고검장들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를 통해서 검찰의 어떤 구속 기소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저희 민주당에서 일반 특검을 발동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라든지 어떤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조기 대선에 가까운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 이게 수사기관의 입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특검을 발동을 시켜야지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이 소추를 진행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만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에 대해서 명백하게 유죄를 밝혀내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검찰이 구속 기소를 잘할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그 공소장이 나왔잖아요. 83페이지짜리. 이름만 바꾸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상으로 좀 쫓기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문제 없을 거라고 검찰을 믿고 있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이제 공수처와 경찰 또 검찰이 일련의 상황에 책임이 있다라고 나를 세웠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픽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 모든 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주진우 의원은 묻지마 기소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면 김 대변인님.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를 해서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현직 지방 법원장도 그렇고요. 적지 않은 현직 판사분들이 이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내란죄의 수사 권한이 있느냐를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현직 판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법이란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게 과연 맞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데 직권 남용을 걸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혐의든 걸고 하면, 내란죄로 뭔가 걸고 하면, 다른 거로 걸어서 내란죄로 하면 다 수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대통령은 형사상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 안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추, 기소는 안 되지만 수사는 다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왜 구속, 체포, 이게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 중에 유일한 방안이 아니잖아요. 이미 수사도 있을 거고요. 불구속 수사,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는 검찰 입장에서는 되게 지금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00페이지 넘은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검찰에서 이 공수처 자료를 다 보지 못한 상태에서, 왜냐,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비를 더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2번이나 거절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했을 때, 기소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로지 모든 것들을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원칙대로 경찰이 수사해서 하나하나 원칙대로 했을 때 문제가 풀린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수사 지휘를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여권을 향해 내란 옹호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피의자를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 옹호당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 대변인의 목소리를 듣고 오셨는데 여권에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불허한 것이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태 법률 대변인은 오히려 반대로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이건 어떤 취지인가요? 실제로 뭐 보수 진보, 뭐 민주당, 국민의힘을 떠나서요. 법원이 내린 판단의 객관적인 의미는 공수처가 본인들이 수사를 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권이 있다고 할 때 기소만 검찰이 사후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라서 수사의 전반적인 부분은 공수처가 전담하는 것이 맞고 보완 수사, 추가 수사를 할 권한도 검찰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공수처의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이 더 있다라고 판단이 법리적으로는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전적으로도 아까 일부 판사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 사건에 관여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체포영장이 2번이 발부가 됐어요. 체포 적부심도 문제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이의 신청을 중간에 했는데 그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런 기간이 계속 오면서 확립된 법원의 태도는 최소한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정말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러면 경찰로 다시 돌려서 시간을 끈다는 인상을 국민들께 드릴 게 아니라 특검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하지 않고 오로지 사건을 다시 핑퐁 형식으로 돌리라고 하니까 이거는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저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사법고시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지엽적인 부분 아니에요, 혹시? 근데 저희가 이제 실무 문제를 이제 예상 문제로 풀 때는 뭐 영장이 어떻게 되고 그 기록이 법원에 넘어갔을 때 계산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배우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든 절차를 실무에서 다 하는 피의자는 실제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체포적 부심은 인용률도 대단히 낮고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를 더 주면서까지 하지는 않는 절차인 건 맞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요, 구장부장님. 네. 거의 뭐 전 국민이 법 지식을 지금 다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수사 권한을 놓고 아직까지도 이게 분분한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돌이켜 보면은 수사권 조정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 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전담했을 때는 이런 논란이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1차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범죄 피의자에 대한 증거도 조사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을 통해서 발부받아서 압수수색도 하고 피의자에 대한 이 진술도 받고 그리고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유죄 가능성이 있으니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경찰이 기소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조사한 서류를 충분히 본 다음에 수사가 잘 됐다라고 싶으면 바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경찰 수사가 조금 미진한 것 같다. 그러면 조사를 지시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그 수사 내용을 보완 수사를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라는 이 수사기관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그 범죄 피해에 대한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협업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시키려다 보니까 이른바 검경 수사권을 분리한 겁니다. 예. 그래서 1차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수사를 종결을 한 거에 대해서는 검찰은 더 이상 수사에 관여하지 마라. 다만 경찰 고위직 또는 검사나 판사와 같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수사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하나 더 생기다 보니까 과거 두 기관이 했던 것을 세 기관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아직 역할과 그 기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통령의 내란 혐의라는 헌정사상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관할권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예. 이제 막 출범한 공수처가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오랫동안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이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찰이 하는 것이 맞느냐 이 수사 관할권을 두고 벌써 논쟁이 치열하게 돼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한 이후에는 수사 자료를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이첩해서 공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수사 자료를 넘겨야 되는데 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법에도 나와 있지 않는 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느냐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진행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출범 이후에 수사 관할권 그리고 관할 법원 이 다양한 파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내란 혐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입법적으로라도 이 보완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내용인데 반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자원 부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런 논란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법원의 결정 나오기 전에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에서 명확하게 영장을 발부했잖아요. 다 영장을 발부할 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다 고려하고 법의 상충, 충돌 다 고려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어렵게 결정을 내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하고 대통령 측에서 이것을 자꾸 불법이라고 해버리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야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잘못됐다고 하면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해지겠습니까? 그리고 검경 수사권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짧게 말씀드리면 취지가 이겁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그게 뭡니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래도 공수처라는 한 조직에다가 분리를 해놓은 게 그게 취지인 거예요. 예.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입법적인 미비가 있다는 건 전 민주당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법원이 결정 내렸으면 따라야 되는데 자꾸 불법이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